안녕하십니까. 동양미래대학교 정보통신과 2010-0809 연준모입니다. 오늘은 AI 관련 논문인 Training FP8 Large Language Model에 대해 소개해 볼까 합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먼저 AI의 작동 원리에 대해 짧게 설명을 해드리고, 논문에서 활용한 AI 딥러닝 방법, FP8의 오차 수정을 위한 개선 방안, 또 논문에서 보여준 결과, 그리고 결론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한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AI의 작동 원리에 대해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뇌를 들여다보면 뉴런이 엄청나게 많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AI도 마찬가지인데요. AI한테는 노드가 엄청나게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노드들을 통과하면서 들어온 입력값에 대해 가장 높은 확률을 가지는 출력값을 찾아가는 것이 AI입니다. 각 노드는 입력값을 받고 가중치와 곱하며 그 결과를 합산하고 다음 노드로 보냅니다. 각각의 노드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제 AND 게이트, OR 게이트, NOT 게이트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입력값과 가중치가 서로 곱해지는데요. 예를 들어 784개의 픽셀 이미지가 첫 번째 층에 있는 노드로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또 첫 번째 층에는 256개의 노드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첫 번째 층에서만 784 곱하기 256이죠. 그러니까 20만 704개의 연산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층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으니까 이제 AI가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가중치가 서로 곱해지는 과정을 행렬 곱셈을 통해서 진행합니다. 지금 예시로 나와 있는 방식처럼 행렬 곱셈을 실행하게 되면은 그냥 일반적인 곱셈을 했을 때에 비해 64배 정도 빨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행렬 곱수로 데이터를 전부 다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행렬 곱수에 사용되는 그 데이터 형태가 부동소수점입니다. 이제 저희가 흔히 딥러닝에 사용된다는 그래픽 카드, 또 그 안에 이제 메모리가 존재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저장되는 데이터 형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형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딥러닝의 결과가 달라지고 소모되는 시간, 정확도 등등 되게 많이 좌지우지됩니다. 먼저 FP32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P32는 총 32비트로 부 1비트, 지수 8비트, 가수 23비트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정밀도가 굉장히 높아서 앞서서 제가 예시로 드렸던 그런 큰 입력값이 들어와도 오차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메모리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요. 또한 속도도 30에서 50 테라플롭스로 굉장히 느립니다. 앞선 설명에서 처음 들어보는 단어가 많이 나왔을 텐데요. 천천히 짚고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호퍼라는 이제 아키텍처가 있는데요. 그 안에는 이제 쿠다랑 텐서 코어라는 두 가지 코어가 들어 있습니다. 이제 흔히 딥러닝 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쿠다 코어랑 텐서 코어는 서로 가지고 있는 장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제 가중치의 곱슬 실행을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얘는 정확도가 낮지만 속도가 빨라야 되고 얘는 정확도가 높지만 속도가 느려도 괜찮을 때 이런 식으로 서로 상황이 다릅니다. 그럴 때마다 서로 할당해주는 코어를 다르게 해서 이제 최적화를 실행하게 되는데요. 또 딥러닝을 할 때 여러 개의 GPU를 사용하기 때문에 또 각각의 GPU도 서로 통신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각 코어들이 서로 통신을 할 때 사용되는 속도의 단위가 앞서서 나왔던 테라플롭스입니다. 또 지수랑 가수라는 개념이 나왔는데요. 이것도 짧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호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양수와 음수를 결정해주는 값이고요. 지수는 숫자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2의 배수로 되기 때문에 2의 n승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가수 같은 경우에는 숫자의 모양을 결정하게 됩니다. 앞서서 나왔던 지수 값에 곱해지는 느낌으로 들어가집니다. 해서 밑에 예시로 나와 있는 16.5를 지수와 가수로 표현을 하자면 다음과 같이 2의 4승과 1 플러스 0.03125로 표현이 됩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FP16입니다. 부호가 이제 1비트, 지수 5비트, 가수 10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메모리는 100KB 차지합니다. 앞서서 소개해드렸던 FP32에 비해 딱 절반 차지를 하고요. 속도는 100테라플롭스로 이제 2배 빠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밀도가 낮아서 작은 기울기가 사라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아까 앞서서 데이터 형식을 설명해 드렸을 때 0. 땡땡땡땡으로 데이터가 떨어졌었어요. 그 값을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FP32보다 더 적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 오차가 발생을 하거든요. 때문에 작은 기울기가 사라질 수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어서 이 논문에서 다루는 데이터 형태인 FP8입니다. 지수가 5, 가수가 2로 데이터 크기가 엄청나게 작습니다. 메모리는 고작 50kg고요. 속도는 200테라플롭스로 엄청나게 빠릅니다. 하지만 데이터 형태가 많이 작기 때문에 정밀도도 그만큼 많이 낮기 때문에 오차가 엄청나게 많이 쌓인다는 너무나도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이거를 좀 육안으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제가 간단한 코드를 만들어서 테스트를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여기 보면은 FP32와 FP16은 각각 97.66, 97.83으로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에 반면에서 FP8은 약간의 보정을 조금 더 했음에도 부정하고 8.66%로 굉장히 낮은 정밀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FP8이 민감해서 사용하기가 많이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FP32가 가장 많이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거의 절반이 FP16, 또 FP16의 절반이 FP8로 이제 앞서 제가 설명해 드렸던 내용과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대로 트레이닝 타임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FP8이 훨씬 높게 나오고 좀 이상하게 나왔는데요. 그거에 대한 이유는 이제 제가 집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래픽 카드가 FP8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FP8이라는 그거를 직접 구현을 해서 사용을 한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트레이닝 타임은 조금 이상하게 나온 모습입니다. 중요한 점은 FP8이 앞선 FP16과 FP32에 비해 너무나도 떨어지는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다루기 힘든 FP8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방식을 이 논문에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혼합 정밀도 학습이라는 것인데요.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의 연계를 통해서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논문에선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식을 통해서 오차를 줄이고 이제 FP16과 동등한 성능을 끌어냈다고 나와 있습니다. 먼저 그레디언트 통신입니다. AI를 훈련할 때 여러 GPU가 서로 연동되어 이를 나누어 합니다. 즉 데이터들은 GPU끼리의 통신으로 데이터를 계속 주고받게 되는데요. 이 통신하는 데이터의 크기가 크면 당연히 통신이 느려집니다. 따라서 데이터를 작게 해서 보내는데 FP8은 숫자가 너무 작아서 정보가 손실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숫자를 스케일링해서 FP8에 맞게 만듭니다. 숫자가 너무 크면 나누고 너무 작으면 곱해서 FP8로 표현할 수 있는 범위로 만드는 것인데요. 곱했거나 나눈 값들은 따로 저장을 해서 통신을 하면 FP16을 사용하는 것보다 더 높은 효율로 통신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FP8 옵티나이저입니다. 앞서서 AI 학습 과정을 설명할 때 각 노드의 가중치가 있고 그 가중치와의 계산을 통해 가장 높은 확률로 간다는 설명을 했었습니다. 당연히 높은 확률을 보장하기 위해 반복 학습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지금 보시고 계시는 다이어그램처럼 이제 가설을 적용하고
업데이트하고 평가를 합니다. 그 가설을 적용을 할 때 검증 데이터셋을 활용을 계속 하는데요. 그래서 정답에 가까워질 때까지 계속해서 딥러닝을 돌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중치와 같이 AI의 지식을 담당하는 값들을 계속 업데이트해 나가게 됩니다. 이러면 기존 값을 보존하기 위해 많은 양의 메모리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FP8과 FP16을 섞어서 사용을 하면은 메모리를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주 변하는 값은 FP8로, 잘 변하지 않은 값은 FP16으로 저장하면 자주 바뀌는 값의 데이터가 더 작아지기 때문에 메모리 사용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FP8 분산 병렬 학습입니다. 큰 모델은 한 대의 GPU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GPU가 이를 나눠서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모든 GPU는 작업 진행 속도를 맞춰야 합니다. 그래야 계산이 체계적이고 깔끔하게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노드에 들어가는 길이가 서로 다르면 몇몇의 GPU는 작업이 빨리 끝나 다른 GPU가 이를 끝마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각의 GPU에 할당되는 데이터의 양을 균등하게 유지해 주어야 합니다. 이를 분단 병렬 학습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통신 데이터가 34% 줄고 메모리 사용량이 최대 39%만큼 줄었다고 논문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설명드렸던 FP8 그레디언트 통신과 헷갈릴 수 있는데요. FP8 그레디언트는 GPU의 통신을 최적화하는 느낌이고 분산 병렬 학습은 GPU 내의 학습을 최적화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논문에서 주장하고 있는 결과입니다. BF16과 동등한 성능을 보이는 FP8인데요. 여기에서 BF16은 앞서 제가 설명해드렸던 FP16과 같은 16비트의 데이터 형식입니다. 하지만 지수 비트를 더 늘려서 더 넓은 동작 범위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학습 안정성을 더 보장한 데이터 형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BF16과 FP8의 지금 정확도를 보면은 반대로 FP8이 더 적은 데이터 크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FP8이 혁신입니다. 결론적으로는 FP8은 이런 혼합 정밀도 학습을 통해 큰 오차율을 극복하였고 또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메모리는 FP16의 절반, FP32의 4분의 1이며 속도는 FP16보다 2배, FP32보다 4에서 6배 빠릅니다. 물론 이걸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중치 값 등을 되게 정밀하게 조정해야 되고 그 외에도 신경 써야 할 것들이 정말 많지만 그래도 자원을 압도적으로 아낄 수 있는 FP8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